중학교 1학년 거울에 의해서 물체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모습은 볼록 거울에 의해서 물체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나타낸 그림입니다. 거울 속에 보이는 물체의 모습이 작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게 되면 저게 왜 작게 보이는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 잔잔한 호숫가에 산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호수 속에 산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죠, 저렇게. 호수에 의해서 저 산이 왜 저렇게 보이는지도 오늘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거울을 공부할 텐데, 이제 거울에는 평면 거울, 오목 거울, 볼록 거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평면 거울은 여러분들이 그냥 화장할 때 쓰는 거울 생각하면 되고, 자, 볼록 거울이 이겁니다. 이게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온 거울입니다. 자, 오목 거울은 이렇게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간 거울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거울에 의해서 물체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보이게 되는 원리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면 거울에서 생기는 물체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물체를 보게 되는 원리는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물체를 이 평면 거울 앞에 갖다 놓게 되면 주변에 광원에서 만들어진 빛이 물체에서 반사가 돼서 거울로 가게 됩니다. 거울에 간 빛은 반사가 일어나겠죠. 거울에 의해서. 이렇게 직진으로 간 빛은 튕겨나오고, 이렇게 간 빛은 이렇게 튕겨나오고, 이렇게 간 빛은 이렇게 튕겨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 눈은 어떻게 인식해요? 이 튕겨나온 빛이 직진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튕겨나온 빛이 마치 이 거울 안쪽에서부터 오는 것처럼 인식하게 돼요. 그러면 튕겨나온 빛을 거울 안쪽으로 연장했을 때 여기서 만나게 되죠. 여기서 만나게 된다는 건 여기에서부터 빛이 출발해서 우리 눈이 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물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상을 찾고 싶을 때 두 개 이상의 빛이 만나는 지점이 어딘지를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반사된 빛이 마치 여기서부터 온 것처럼 인식하게 되니까 여기에 물체의 가짜 모습이 있다. 자, 이 가짜 물체의 모습을 우리는 상이라고 불러요. 이미지. 그래서 평면 거울에서 만들어지는 물체의 상은 물체의 크기가 똑같고 물체랑 거울까지의 거리랑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가 같습니다. 알아둬야 할 점은 거울에서 만들어지는 물체의 상은 좌우가 바뀐 모습이에요. 내가 거울 앞에 오른손을 갖다 놓게 되면 거울 속에 있는 물체는 왼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평면 거울로 만들어지는 물체의 상은 쉽게 빛에 반사되는 거를 우리가 그려서 찾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볼록 거울인데, 자, 여기 볼록 거울이에요. 자, 볼록 거울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여요, 지금? 카메라. 작게 보이죠? 작게 보여요. 볼록 거울로 보면. 이렇게. 손이 더 작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보이게 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초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볼록 거울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볼록 거울에다가 이렇게 일자로 된 빛을 쫙 비춰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반사가 일어나겠죠? 거울에서부터. 그 반사가 된 빛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눈은 어떻게 인식합니까? 거울에서 반사된 빛이 거울 안쪽에서부터 나오는 것처럼 인식을 하니까 마치 이 파란색 경로로 나간 빛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인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 점을 뭐라고 부르냐? 이 반사된 빛을 연장했을 때 거울 안쪽에서 만나는 요 지점을 우리는 볼록 거울의 포커스, 초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볼록 거울의 초점은 이 거울 안쪽에 위치하게 돼요. 자, 이거를 이제 기억하고, 자, 상이 왜 작게 보이는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볼록 거울 앞에 물체를 갖다 놓게 되면 주변에 광원에서 반사된 빛이 가겠죠? 거울 속으로. 선생님은 두 가지 그려놨어요. 거울의 직진으로 가는 그림이랑 거울의 중심부로 가는 그림. 그럼 이렇게 직진한 빛은 반사가 되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직진한 빛이 반사가 됐을 때 걔를 연장한 게 초점을 지나간다고 했죠. 그러면 이 반사된 빛이 초점에서 나온 것처럼 가게 됩니다. 또 중심부로 간 빛은 이렇게 반사가 될 테니까 얘를 연장하면 이렇게 뒤로 가게 돼요. 그러면 이 두 빛이 여기서 만나게 되죠. 자, 평면 거울에서도 연장했을 때의 빛이 만나는 지점에 상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볼록 거울도 마찬가지로 연장한 빛이 여기서 만나게 되니까 여기에 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록 거울로 만들어진 물체의 상은 실제 물체보다 작은 크기로 그려지게 된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작게 보이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목거울이에요. 자, 오목거울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가 오목한 건데, 자, 오목거울도 마찬가지로 초점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목거울에다가도 평행한 빛을 비추게 되면 빛이 반사가 돼서 한 점에 모이게 됩니다. 이 모이게 되는 점을 우리는 초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볼록 거울과는 다르게 오목거울 같은 경우에는 오목거울의 바깥쪽에 초점이 위치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기억하고 상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목거울 같은 경우에는 이 거울에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손이 커진 모습으로 보이게 되고, 멀리 가져가게 되면 작아진 모습으로 보이게 되죠. 뒤집어지면서. 그래서 오목거울로 만들어지는 물체의 상을 알아보려면 세 가지 경우를 따져줘야 돼요. 첫 번째는 거울에서 초점까지의 요 길이보다 거울에서 물체까지의 거리가 엄청나게 멀 때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빛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직진으로 간 빛은 반사가 돼서 초점을 향해 지나갈 테고, 중심부로 간 빛은 이렇게 반사가 되겠죠. 근데 이 반사된 빛을 연장했을 때 이 안쪽에서 만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빛이 갈 테니까. 어디서 만나요? 실제로 여기서 만나고 있죠? 여기서 만난다는 건 여기에서 화살표의 꼭대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있던 화살표가 거꾸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크기는 작아졌죠. 자, 그래서 오목거울에다가 물체를 멀리 갖다 놓게 되면 거꾸로 뒤집어지면서 작은 크기로 상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실제 나보다 작은 크기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초점 거리보다 살짝 멀게 갖다 놨을 때, 아까는 완전 멀었죠? 살짝 멀게 갖다 놨을 때에는 여전히 이런 식으로 빛의 경로를 그려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빛이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실제 물체보다 더 큰 크기로 뒤집어진 모습으로 보여요. 그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적당히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내 모습이 확대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멀리 있을 때는 작은 모습으로 보이고, 이게 두 번째 경우입니다. 세 번째 경우가 특이한데, 이제 완전히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손이 확대된 모습으로 보여요. 초점 거리보다 물체까지의 거리를 완전히 가까이 가져갔을 때 여전히 빛의 경로를 그려보게 되면, 자, 이 경우에는 이쪽에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빛이 퍼져나가니까. 얘를 연장했을 때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빛이 왔다라고 인식하게 되고, 이 화살표의 가짜 모습이 여기 위치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실제 물체보다 더 확대된 모습으로 보이게 되고, 아까랑은 다르게 아까 두 경우는 뒤집어져 있었죠, 모습이 이렇게. 이번에는 원래 똑바로 선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목거울로 물체의 상이 만들어지는 이 세 가지 경우 다뤘고, 볼록 거울로 만들어지는 경우, 평면 거울로 만들어지는 경우를 다뤘습니다. 중요한 건 거울에서 반사된 빛을 연장했을 때 만나는 지점, 또는 거울에서 반사된 빛을 연장하지 않고도 실제로 빛이 만나는 지점, 이 두 개 이상의 빛이 만나는 지점에서 상이 생긴다라는 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